차 없어. 차 없으니까 증거 없으니까 결국은 이 친구한테 소를 제기했지만 뭘까요? 이 친구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거죠, 법원에. 그리고 스탠드 못해서 뭘까요? 주불의 소위 이모한테도, 크리스틴 심슨이라는 이모한테도 제재를 요청했어요. 뭐냐면 자동차 우리가 취급에 있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소송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냥 뭐 수리해버렸으니까. 그리고 대안으로 스탠드 못하면 뭘까요? 어떤 우리가 법원에 허가를 요청했냐면 자 심슨에 대해서 뭘까요? 이 증거 파괴에 대한 우리가 별도의 불법행위 소송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는 주불인데 차 소유주는 여기서 누구예요? 크리스틴 심슨이고, 그리고 상대방은 스탠드 못하고, 그 다음에 원인은 manufacturing defect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제조물 하자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방 스탠드 못하고 우리가 그걸 검증하고 확인하기 전에 이미 고쳐버렸으니까 뭐 증거가 없어진 거죠. 참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심법에서 뭘까요? 자, 우리가 스탠드 모터라는 제조물 책임업자의 우리가 제재를 인정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사에 대한 주불의 소송을 우리가 기각시킨 거죠. 하지만 심슨에 대한 구제에 대한 요구는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원심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어펌하고 우리가 이제 주불 입장에서, 그죠? 사실상 이게 또 문제가 있으니 거죠. 사실상 어떻게 돼요?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 형태. 팩슈얼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2015년도 9월 14일 날 막 주불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락키 포인트라는 콜롬비아에 우리가 그 자동차 사고가 발생됐죠. 이 사람이 이모의 2012년도 제프리라는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뭐 어떻게 돼요? 뭐 술 먹고 운전했네요. 그리고 사실상 과속을 또 했고, 그런 과정에서 자동차 자체가 결국은 펜스를 뛰어넘어서 결국은 50야드까지 가가지고 전봇대에 딱 부딪혀서 결국은 중상을 입게 된 그런, 얼굴에 중상이 있게 된 그런 케이스가, 얼굴뿐만 아니라 그죠? 이 팔, 그죠? 팔까지 다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술 먹고 운전하면 이게 안 되죠. 자,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브레이킹 시스템, 한마디로 이 제어 시스템 자체가 올바르게 작동됐다 그러면 본인은 말까요? 당연하게 이러한 상처도 우리가 입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제점을 하자 소송과 관련된 우리가 소를 상대방의 스탠드 모터한테 우리가 2015년 12월 2일 날 하자 브레이킹 시스템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소를 제기한 거예요. 케이스죠. 자기가 술 먹은 건 생각 안 하고 브레이크가 잘못됐다. 이 사건이 진행되기죠. 시작되고 나서 곧 스탠드 모터가 뭘까요? 이제 주불한테 우리가 증거 개시 절차를 우리가 요청했죠. 뭐라 하냐면 손괴 입은 자동차에 대한 우리가 사진을 제출해 달라. 그리고 수리와 관련된 기록도 좀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하기 당연하겠죠. 소송이 있고 나서. 그리고 스탠드 모터에서 뭘까요? 또 뭘까요? 뭐 당연하게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자동차 뭐 어떻게 좀 돼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모가 소유주니까
결국은 아, 뭘 봐? 그죠? 뭘 검사한다고 그래? 사실상 본인이 이미 다 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불의 이 사건과 관련된 우리가 녹취록에서 심슨이 뭐라고 증언했냐면 그 사건을 사실은 보험회사에 보고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뭘 인정했냐면 바디샵에 가서 그죠? 사실 자동차 어떻게 보면 프론트엔드니까 뭐 범퍼 쪽에 그죠? 파괴된 부분은 수리를 했다라는 거죠. 수리했다. 그리고 사실상 그 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기록, 어떠한 사진도 요청하지 않았죠. 그냥 고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또 인정했냐면 수리공들한테 브레이크 뉴 패트나 로타를 그죠? 프론트 앤 리어 브레이킹 시스템이죠. 그런 제어장치, 자동차 제어장치 앞뒤 쪽에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하도록 한 거죠. 유상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그 수리 자체가 3주 걸린 거죠. 사건 후에 3주 정도 안에 다 수리가 됐고 사실상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되기 전인 그죠? 주불의 사건 후에 3주 안에 다 끝난 거니까 아주 그냥 정광석처럼 말이죠. 금방 그냥 다 수리를 한 그런 케이스죠. 여기서 얘기하는 뭘까요? 그 크리스틴 심슨이라는 이모는 뭘까요? 자기가 자동차의 소유주고 소유주는 소유주에 대한 자기 소유권에 대해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자, 심슨의 증언에 우리가 의하면 원심법원이 스탠바드 모타가 그 자동차의 그 검사를 그죠? 해달라고 하는 명령에 대한 신청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제3자, 나도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권한이죠. 한마디로 자기 권한이었기 때문에 커스디 앤 컨트롤이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그 자동차를 갖고 통제할 권한은 자기가 오너십 자기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까요? 이 자동차를 검사하라 말하는 그걸 빌려 탄 사람한테 하면 뭘까? 소유주한테 나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적인 문제에 봉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탠다드 모타 입장에서 뭘까요? 자, 주불이 했던 그런 제조물 책임에 대한 소송을 기각시켜달라는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우리가 검사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심 보면 뭘까요? 그들이 인정했어요. 뭐, 그렇겠지. 뭐라고 하면서 자동차는 사실상 이 사건의 증거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리고 사실상 뭐 제조물 우선 책임 하자 있는 것으로서 그리고 또 증거물의 파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한마디로 기각이다. 기각이라는 것을 우리 이제 인정하면서 어떤 결과로서 저 스탠드 모터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당한 어떤 편견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심법원 자체에서는 할까요? 결국은 주불이 했던 제조물 책임 하자에 대한 소송을 일단은 기각시켜버리죠. 기각해버린 거예요. 기각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스탠다드 모터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까 부당한 어떤 편견을 갖다 주기 때문에 증거 파괴라는 게 뭘까요? 결국은 적절한 생션이죠. 제재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기각이 적절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제재를 어떻게 하냐면 자 소위 그 자기 자동차에 대한 그죠 비밀스러운 수리해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파괴로 인정한 거죠. 파괴나 증거 파괴라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제재를 요청한 거죠.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인스펙션을 결국은 거부한 거니까. 반면에 또 뭘까요? 그 파괴에 대한 증거 파괴에 대해서 소위 그 심슨이죠. 심스에 대해서 독립적인 불법행위 소송을 또 제기시켜달라는 그 허락을 또 요청했어요. 원심법원은 자 일단은 그 뭘까요? 어떤 이유로서 제재를 거부했냐? 첫 번째, 심슨 자체는 뭘까요?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리고 또 콜롬비아 자체는 사실상 그러한 소송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인해서 증거물의 파괴에 대한 독립적인 불법행위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돼요?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원심법원의 의견을 같이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부분은 이제 이렇게 원심법원과 고등법원의 같은 의견이고, 이제 이 뒷부분은 이제 핵심적으로 대법원의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법원의 사건이 전개가 될 겁니다. 자, 주불에 대한 스탠다드 모드, 타의 그 신청이죠. 법원의 신청 내용이 뭐냐. 자, 여기서 파괴라는 건 뭘까요? 이거 그죠? 분쇄 파괴, 파괴, 변조, 비보호 증거에 그죠? 어떤 걸까요? 기본적으로 법원의 계류 중인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소송과 관련한 증거의 파괴. 앞으로 이 물건 자체가 앞으로 당연하게 미래에 소가 제기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죠? 그 계류된 것이라는 내용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증거물을 없애는 것 자체가 스포일레이션입니다. 이게 이제 앞에 봤던 브라운, 그죠? 우리 케이스의 브라운 케이스죠? 브라운 케이스에서 봤던 내용이 그렇고, 이건 주로 이제, 원심 법원의 재량권이다 속한 거죠. 아까 얘기했던 똑같은 재량권에 속한다. 그 자체의 업무를 우리가, 자체 업무라는 건 뭐 소송 업무죠. 우리가 면제할 수 있는 그 내재적인 권한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원심 법원의 재량권이죠. 일반적인 재량권. 그리고 소송 경제학적으로 그 소송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스피디하게 소송 경제학적으로 처분하는 것 자체가 당연하게 우리가 원심법원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리고 법원은 뭘까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냐면, 자,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자, 법원의 절차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절한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거기는 뭘까요? 원고 행위에 대한 기각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적용할 수 있는 그 제재라는 것은, 자, 오로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냐면, 자, 그죠? 방지적인 거죠. preventative, 방지적, 뭘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혹은 징벌적인 목적으로, 혹은 어떤 레미디니까 좀 구조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스포레이션 닥트린을 우리가 일반적인 세 가지의 우리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우리는 이런 생션을 줌으로써 우리가 소송에서의 어떤 그죠? 절차를 상당히 이제 프리벤테이티브하고 퓨지티브하고 리미디얼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자 브라운에서 이제 우리가 못 봤던 그런 케이스죠. 법원은 뭐라고 어떤 정도? 자 우리가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예요? 과실의 정도를 우리가 또 파악해야 된다는 뜻이죠. 과실의 정도가 뭐냐? 당연하죠. 이게 지금 이게 한 꼭지예요. Court must find some degree of fault in fault sanction. 우리가 제재를 가하려면 무조건